깨어진 결함이 하나 있고 뭐요? 로프트 필터가 안 돼. 아, 루프트 필터가 안 들어가다니. 이럴 수가. 결함이네, 결함.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이죠. 제가 자동차 기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자동차, 포르쉐 박스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인 박스터 GTS 4.0입니다. 처음에 이 차를 만나봤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박스터를 처음 만났을 때 뒷모양이 너무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차는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다. 야, 이쪽이 앞인 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이 빵빵한 엉덩이, 이걸 그냥 껴안고서 그냥 30분은 있었나?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자동차 기자가 될까 말까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박스터를 보고서 자동차 기자가 되기로 정말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스터가 저의 드림카였는데, 이번에 이 718 박스터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속의 박스터는 적어도 6기통이 펀치를 하듯이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야 되잖아요. 박스터라면 6개의 피스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쿵쾅쿵쾅 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4기통으로 바뀌다니, 포르쉐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박스터 엔진이 몇 가지를 빼고는 뭐 포르쉐 911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 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얘만 쓰는 4기통 엔진을 쓰다니 좀 실망스럽죠. 근데 요번에 박스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다시 6기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것도 3.2가 아니라 4.0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이너키 6기통 박스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어떠세요? 외관 느낌은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갖고 있죠. 정말 섹시해요. 정말 섹시하고 이 컬러도 와,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컬러, 중고차로 팔려면 되게 힘들걸?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지. 다른 자동차를 탄다는 거는 어쩌면은 처음 사는 순간부터 중고차로 파는 것까지 고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박스터라든지 911이라든지 이런 차를 사는 건 내가 이 차를 평생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느낌? 만약에 중고차로 설령 팔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가격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써. 나는 이 정도 살 돈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여유를 난 갖고 있으니까 라는 의미에서 사는 차가 박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말 과감한 컬러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여요. 911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보수적인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박스터는 워낙 재미로 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서 정말 너무 점잖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이 외관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세요? 무슨 차 같다고? 투스카니? 야씨, 투스카니 너무했네. 요번 박스터가 718이라고 하거든요. 718 박스터라고 하는 건 이전에 981 박스터라고 하는 그 기존 박스터에 비해서 앞모습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뭐 옆모양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모양에서는 718 박스터는 정말 너무 달라졌죠. 이 뒷모양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장난감 같이 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718 박스터 GTS의 머플러, 와 씨, 머플러 직경 봐라 이거. 물론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옵션입니다. 그런데 GTS가 되고 나서는 이 간격이 요게 애매하잖아요. 가운데 두 개가 아니고 양쪽 두 개인데 양쪽 끝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배기 파이프가 서로 공명음을 일으켜서 가장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놓는, 특정 RPM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가 나도록 하는 그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일 때 가장 사운드가 좋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쓴 포르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이 두 개의 머플러는 지금 가변 배기를 갖고 있어요. 가변 배기는 물론 옵션입니다. 이 포르쉐에서 옵션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 가변 배기도 옵션인데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가변 배기를 켜볼게요. 가변 배기를 끄면 요거 괜찮나? 가변배기 끄면은 확실히 확 죽죠. 4.0을 사면서 이 가변배기 옵션을
빼고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 감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운드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정차돼 있을 땐 5000rpm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이 차는 무려 8000rpm까지 올라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8000rpm까지 올라가는 차에 한 절반 정도의 맛배기로 들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이 8000rpm의 사운드는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직접 같이 보시죠. 아직 조용하다. 날개가 올라가야죠. 날개가 올라가야지. 사실 날개가 올라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더 기울어져서 다운포스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게 평소에는 안 올라가다가 시속 80km 이상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시속 40km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갈 때는 이게 펼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걸 펼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걸 펼치게 되면 드래그가 발생하잖아요. 차의 다운포스는 이렇게 눌러주니까 다운포스는 조금 더 생길 텐데, 근데 이게 어쨌든 드래그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속력이 조금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치는 게 좋은지 아닌 게 좋은지는 차가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펼치고 다니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펼치는 기능은 왜 있느냐? 청소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차하시라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다니시면 알아서 차가 해줄 겁니다. 포르쉐 박스터 하면 느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퓨어한 스포츠카 면서도 데일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만든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SLS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야, 그거는 정말 너무 특별할 때 타는 차로 만들었잖아. 그런 차 말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탈 때도 문제없이 만들었어 라면서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SLS를 여러분들이 타시면 정말 불편한 게 이 뒤가 그냥 벽이잖아요. 너무 벽이야. 아무것도 없어. 보통 2인승 자동차는 가방 같은 거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조수석에 있는 의자도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 뒤를 가방 넣는 자리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정말 의외로 이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사용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박스터는 데일리 스포츠카라는 컨셉에 맞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 이 차가 이렇게 늘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엔진이 요 뒤에 달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중앙에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 오일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곳에 붙어 있는 거죠. 뒤쪽 트렁크가 조금 작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911은 아예 여기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911에 비하면 조금 더 실용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911은 뒷좌석을 접어서 보통 트렁크로 쓰기 때문에 911이 더 넓지. 인간적으로 트렁크랑 실내 공간에 구분이 없다 뿐이지. 911도 자기가 자기 차 엔진을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필터라도 보이는데 얘는 필터도 안 보여.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센터를 가야 되고, 센터에 가면 정말 사소한 것도 엔진을 내려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 여기 엔진 오일 넣는 곳이 있잖아요. 엔진 오일을 먹어요. 원래 포르쉐들은 다 엔진 오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한 통씩 넣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기자분 중에 한 분은 여기다가 셀프 주유한다고 여기다가 주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죠. 참 특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또 그런 분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주유구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고요. 셀프 주유할 때도 그렇고 아니 이걸 안 넣었네. 알루미늄 주유캡을 안 썼네요. 알루미늄 주유캡이 이게 사실 진짜 뽀대인데 옵션입니다. 60만 원이에요. 주유캡 60만 원 내고 넣는 사람이 있겠지. 어쨌든 시승차엔 그런 게 안 들어있네요.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차를 타는 것 같고 더 멋있기도 합니다. 트렁크를 열게 되면 쓰레기가 있네요. 네,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빅맥은 너무하지 않나?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정PD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PD는 할 수 있어. 저는 가능하죠.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왜 머리를 박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포르쉐 타면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배지를, 이 포르쉐 배지를 내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이 양각을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구나, 방패를 내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한번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포르쉐의 매력인 것 같아요. GTS라는 말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박스터도 있고, 뭐 718도 있고, 뭐 케이맨도 있고, 박스터 GTS 있고, 이번에 GTS 4.0이고, 스파이더도 있고,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러실 텐데, 마니아들이나 포르쉐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아주 심플한 네이밍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박스터 S의 후속으로 나올 차가 준비가 되면 그때 나오는 차가 GTS예요. 그러니까 GTS가 나오면 이 차는 끝난다는 거죠. 이 차가 곧 끝날 거니까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 차 안 사신 분들 끝물로 구입하세요, 이런 의미로 나오는 게 GTS입니다. 끝물이라고?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끝물일 때 가장 잘 팔립니다. 왜냐면 단종되면 이 차를 살 수가 없게 되잖아.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차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차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물론이고, 이 차 전에 981 박스터 GTS도 엄청난 가격에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죠. 굉장히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거기에 한술 더 떴죠. 718 GTS 4.0. 그러니까 자연흡기가 지금 없어져 가고 모든 자동차가 다 터보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터보로 바뀌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로 이 차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차는 다시는 나오지 않겠죠. 다시는 자연흡기 박스터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차의 잔존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사게 되면 절대로 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GTS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앞쪽에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잖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냥 주먹이 쑥 들어갑니다. 벽돌 같은 거 있더라도 벽돌이 그냥 쑥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전에도 GTS는 이랬었죠. GTS의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긴 그렇다 쳐. 여기는 벌써부터 돌빵이 막 있는데, 라디에이터가 뭐 비싸봤자 얼마 비싸겠어요. 라디에이터 정도는 뭐 갈면 되지, 갈면 돼. GTS 오너시면 뭐 라디에이터 뭐 그 정도야, 갈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이게 박스터라기에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본. GTS는 아마도 이게 기본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GTS 사양을 보고 오지 않았는데, 보통의 GTS들은 뭔가 이런 거 카본 쫙 넣어주고, 알칸타라 같은 거 이렇게 쫙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알칸타라 여기 있고, 여기 GTS 배지 요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GTS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포르쉐 살까 말까 이런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옵션을 땅 때려놓고 이 가격에 줄 텐데 이래도 안 사?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살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게 되는 그런 게 바로 GTS의 매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생각보다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시트가 굉장히 낮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PASM이 기본으로 장착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기본 박스터보다 10mm 정도 낮춘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GTS 전에는 옵션이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로 기본이 된 거죠. 토크 벡터링 같은 경우도 별도로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차는 토크 벡터링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토크 벡터링은 핸들을 돌렸을 때 그 반대편으로 힘을 더 많이 전달하고, 안쪽은 힘을 좀 덜 전달해서 차가 미끄러짐을 줄이고 코너를 더 빠르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LSD랑은 전혀 다르죠. LSD는 슬립을 덜 일어나게 하는 거고, 토크 벡터링은 애초에 힘을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는 기능,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거, 이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포르쉐 박스터는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넣는 옵션인데, GTS에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 여기선 기본으로 껴준다는 거. 사실 718 박스터의 기본적인 휠이 원래 있는데, 근데 그 휠을 선택 안 하고 딴 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718 박스터의 기본 휠이 사실 괜찮거든요. 기본 휠이 약간 스티어링 휠 크기도 작고, 이 안에 요게 나사로 박힌 휠을 쓰는데, 그거를 안 쓰고 옵션을 바꿨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 요거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난 여기 나사 바뀐 게 예쁘던데. 그리고 여기도 알칸타라를 원래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알칸타라라고 해서 사실은 진짜 알칸타라는 아니고 레이스텍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레이스텍스인데요. 이 레이스텍스를 이용해서
이 불에 붙지 않고 정말 튼튼한, 그러면서 세무처럼 몸을 잘 감싸주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718 GTS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택스를 이용해서 실제는 알칸타라처럼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기본 휠입니다. 이건 옵션 휠로 지금 카본으로 선택하고 있네요. 근데 포르쉐가 살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싼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시트도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1억 2천짜리 차라고 했잖아요. 1억 2천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 차는 한 1억 4천쯤 될 건데, 높이 조절할 때는 펌프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이 되게 싼티나요. 이런 거 약간 딸깍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좀 너무 싼 느낌 아닌가? 이런 거 다 감성으로 커버됩니다. 다 감성으로 커버돼요. 나머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냥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걸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흉허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남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도 사실 단차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 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 차를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단차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이지 않아.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아무도 이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고치지 않는 거죠. 굳이 이걸 뭐하러 고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아서 반짝반짝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라비 현대. 네, 저 현대 좋아해요. 사실 박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차를 타고 달리면서 이 차의 중요한 부분, 지금 말하지 않은 나머지 9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래야지. 자동차를 타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자동차가 뭐가 있었나 싶어요. 자동차를 타는데 기분이 뭐가 좋아. 그런데 포르쉐, 특히 막스터를 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를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 하나를 끌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이렇게 잡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광고 2페이지를 딱 틀어서 여기 차 한 대가 그냥 조그맣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가슴속 소년의 꿈을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이야. 포르쉐라는 거 밑에 조그맣게 써있고 그 말밖에 없어요. 무슨 뭐가 몇 마력이고 뭐가 어떻고 뭐 포르쉐를 사야 돼, 이 얘기가 없어요. 마음속 소년의 꿈,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그 꿈, 그거를 포르쉐가 바로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구나 스포츠카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잖아요. 열망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나 스포츠카에 대한 동경, 꿈, 뭔가의 기대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정말 성공했을 때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그래,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포르쉐인 것 같아요. 페라리는 사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사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페라리는 컬렉션으로는 좋겠지 하는 생각이고, 뭔가 갖고 싶어, 너무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은 별로 그다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328i는 뚜껑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얘는 무조건 뚜껑을 닫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냥 열어야지. 이건 무조건 열어야지. 여기서 왜 뚜껑을 닫아? 그냥 여는 게 기본이고, 닫는 건 좀 특별한 경우, 오늘 비가 오네, 어쩔 수 없구만, 닫아야지, 이런 식으로 닫는 거예요. 비 와도 난 열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비 와도 시속 80km로 가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뭐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시속 80km로 고속도로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차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뚜껑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서 뚜껑을 닫으면 되지. 비 오면 뚜껑 닫으면 되고, 비 다시 개면 뚜껑을 열면 되지. 포르쉐 박스터는 시속 60km에서도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정말 몇 안 되는 오픈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 정말로 진정한 오픈카, 컨버터블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올림픽대로 중간에서는 뚜껑을 못 닫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연다는 거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다 샤이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남이 안 봤으면 좋겠어.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그건 샤이예요.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보여주면 되지. 만약에 자동차가 정말
멋지고 막 남들한테 막 뽐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그런 차라면, 그리고 사실 이 차, 이 초록색을 샀다는 거 자체가 일단 관종이잖아. 이 정도로 남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면 뚜껑 내내 열어야죠. 열어서 막 자신감 있게, 야 봐라 이거야, 내가 말이야 내가 포르쉐 탄다 이거야, 이거 보여줘야죠. 네, 그런 게 바로 이 박스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버튼을 눌러서 단단하게 또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이 차는 넣어놨네요. 이렇게 PASM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넣어놨는데, 차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딱딱해지고, 다시 눌렀을 때 좀 부드러워지고, 박스터도 차체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10mm 정도 더 차체가 낮아요. 기본 박스터보다 10mm 낮기 때문에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과속 방지턱에는 별로 문제 없는데, 주차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램프에서 앞에 코가 닿습니다. 딴 데는 안 닿아요. 이 중간도 안 닿아요. 왜냐하면 이 휠베이스가 짧아서 중간도 안 닿고 뒷부분도 안 닿아. 근데 이 앞에 코는 계속 닿거든요. 그래서 이 코가 닿지 않게 하려면 이 차체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옵션을 넣는 게 좋아요. 리프트 옵션을 넣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어지간한 경우에는 안 닿는다.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이 차는 약간만 언덕이면 아주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서스펜션 끄자. 서스펜션, 왠지 서스펜션 괜찮지만 배기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배기음이 3000, 4000 요 언저리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포르쉐 특유의 그 웅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사운드, 그런 느낌이 2000, 3000까지 잘 나요. 근데 한 5000, 6000 되면서는 약간 고소리가 깨지기 시작해서 가가가가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조금 저한테는 좀 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날카롭게 들려서 음색을 왜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내가 지금 포르쉐한테 무슨 말을 한 거지? 이제는 길에서 누가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일은 확실히 없을 것 같고, 기존 박스터가 많이 욕먹던 부분, 공도의 양아치, 공도의 무법자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씻을 것 같긴 하네요. 할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차다. 그게 제레미 클락슨이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레미 클락슨이 예전에 톱기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스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정말 누구나 다 쳐다보는 자동차고, 그렇게 화려한 자동차를 타는데 박스터를 산다는 거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911을 살 만큼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박스터는 박스터고 911이 911이지. 박스터의 그 매력을 제레미 클락스는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스터의 어댑티브 크루즈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세팅해 놔야죠.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시켰고요. 핸들 위에 있는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 노브 형태로 눌러서 작동시키게 돼 있어요. 당겨서, 밀어서, 그리고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약간 올드하긴 하죠. 리모컨을 보지 않고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뭐 장점이 없진 않습니다.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은 없어요. 당연하지, 박스터인데. 당연하죠. 아니 포르쉐 박스터에서 누가 핸들을 남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자기가 운전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얘는 지금 전자기계식 스티어링을 갖고 있어요. MDPS 같이 그냥 완전 모터로 도는 것도 아니고 전자기계식.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기계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 같은 건 없어요. 이 차의 핸들은 자동차하고 직접 연결돼 있지, 감히 모터를 이용해서 무슨 장난감처럼 이 핸들의 이 정말 절묘한 이런 느낌을 요걸 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자기가 돌려야지. 운전자가 끝까지 핸들을 돌리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게 되면 당연히 긴급 제동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때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때로는 사고가 나더라도 충격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죠. 예전에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차들 보면
앞에 차까지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차까지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어떤 게 장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앞에 차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브루스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같은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소프트탑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소프트탑이라는 게 시끄럽지 않을까? 물론 시끄러워요. 근데 창문 연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소프트탑 이 안에도 흡음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소프트탑이 조금 더 시끄럽긴 하죠. 약간 톡톡톡 소리가 나요. 그건 인정. 소프트탑이 딱 덮여 있을 때 빗소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감성이죠. 감성은 무슨 시끄러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부남이냐 총각들이냐 그런 차이. 확실히 엔진의 떨림이 느껴지죠. 걸릴 때 차가 부릉 하는 그 느낌. 바이크 중에 BMW 바이크 타면 느껴지는 그 약간 요거 있죠. 차가 워낙 가볍고 엔진은 워낙 크니까 토크가 그냥 우릉우릉 하니까 엔진이 탁 돌 때 그때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박스터의 감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고 나면 그 진동은 의외로 적습니다. 진동의 방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기통 엔진 같은 것을 탈 때 보면 엔진이 막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형태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직렬 6기통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 양쪽에 3개가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 샤프트가 없이도 정말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피스톤의 움직임 때문에 이 진동이 극소화되고, 그러면서 차의 출력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엔진과 그 드라이브 샤프트 간의 그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동작돼. 그러니까 앞에 엔진이 있으면 프로펠러 샤프트를 쭉 지나서 뒤쪽에 있는 디퍼런셜을 또 지나서 거기서부터 바퀴가 돌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차가 밀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독특한 거죠. 이렇게 말이죠.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중간에 내키면 열면 돼요. 이 속도에서도 열려요. 걱정이 없어. 포르쉐는 이게 50몇 킬로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포르쉐가 뭔가 뻥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마력 같은 것도 포르쉐가 발표하는 마력보다 다이노 위에 올려놓고 측정해보면 마력이 더 나오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발표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와요. 주행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 지금 시속 65km를 주행하고 있는데도 톱이 열리네요. 70km에서도 열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연비 몇이에요? 5.9. 5.9가 뭐가 굉장히 좋아. 조금 연비 운전 해보겠습니다. 노말로. 이 박스터라면 연비의 박스터죠. 4.0L 엔진을 갖고 있는데 연비가 11km를 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포르쉐의 기술력인가?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아마도 차가 가볍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차가 가볍고 구동력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변속기가 아주 직결이 잘 되는 그런 변속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단 PDK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요. PDK 변속기의 특징은 이런 거죠. 즉각적인 변속.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거다. 아름답네요. 사운드 정말 아름답네요. 변속되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7단으로 가야지. 가다가 달리고 싶어. 이건 좀 반칙이지 않나. 이건 너무하지. 포르쉐는 실망을 시키지 않아요.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포르쉐의 박스터를 타면 사실 윈드 디플렉터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윈드 디플렉터가 여기 가운데 조금 있는데, 만약에 911을 타면 991 같으면
윈드 디플렉터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서 머리가 휘날리지 않아요. 제가 상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요 정도라도 네, 머리가 휘날립니다. 약간 말려요. 박스터는 기본적으로 뚜껑이 열리는 차로 설계를 했음에도 이상하게 머리가 많이 휘날리는 거, 이런 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어요. 컨버터블 타면서 바람 들이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헤어스타일은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파노라마 선루프. 약간만 날리고 싶고 그거보다 더 날리는 건 싫은 거죠. 991 같으면 버튼을 누르면 윈드 디플렉터가 펴졌다가 버튼 누르면 전동으로 또 접혀요. 그래서 원할 때는 바람을 맞거나 원하지 않으면 바람을 안 맞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어쨌든 바람을 기본적으로는 그 중간 정도, 윈드 디플렉터가 완전히 서 있는 것과 완전히 없는 것의 중간 정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람들을 둘 다 만족시킨다? 아니면 둘 다 만족시키지 않는다? 뭐 어쨌든 약간 머리가 날리는 거, 어떤 사람은 단점이라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거고요. 일단 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911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비 너무 좋은데. 아유, 포르쉐 하면 연비죠. 연비 대회 나가도 1등 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제 결혼만 안 했으면 이거 사는 건데. 아, 내가 봤더니 유부남들은 911을 사면 돼요. 뒷좌석에 베이비 시트를 넣으면 911은 딱인 것 같아. 뚜껑도 열리면 베이비 시트에 애기 태울 때도 편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달리면서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그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도 이렇게 막 혼자서 레이스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고요. 차에 탄 이 두 사람만큼은 막 무슨 자동차 레이스를 하는 기분이에요. 이 밖에서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가면서 혼자서 저렇게 즐기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전자와 승객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차보다 훨씬 빠른 차를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이 차보다 더 빨라요. 여러 면에서 더 빠릅니다. 박스터는 적어도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차고, 그리고 빠르지 않은 순간에도 정말 가슴을 쿵쾅쿵쾅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만큼은 이 차를 능가할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박스터의 매력은 사실 이 차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맥라렌이라든지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차들을 탈 수 있지만, 그런 차를 탈 때면 느껴지는 건 사실 지나친 느낌, 너무나 거대해서 차에 내가 딸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온전히 이 차를 내가 다룰 수 있다는 느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차가 움직여 주겠구나 라는 느낌, 흔히 예전에 얘기하던 인마일체,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페라리에서도 맥라렌에서도 람보르기니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가 이 박스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저 멀리부터 이 영롱한 초록색의 자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데? 버스 지금 날 부르고 있어. 이거 보이시죠? 스투트가르트 이 말 보이시죠? 이거 곱하기 407 하면 됩니다. 407개의 말이 우리 밑에 있어요. 한번 407마리의 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참 좋은 건 알아가지고요. 진짜 박스터 나가는데. 평소랑 너무 다른데. 아니 어디 박스터를 보고 그냥 도로를 지나가. 우와! 이게 지금 노말이죠. 노말이에요. 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갔는데, 여러분 포르쉐 타고 싶으세요? 모카로 오십시오.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운전 조심하게 하신다면서요. 안전 규정은 준수해서 딱 50km만 밟았습니다. 작가님 인성이 차를 타면 나오시는구나. 어디 배츠 따위가 Moker.